안녕하세요, 펠트 친구입니다. 양쪽 옆면이 있는 넉넉한 사이즈의 고양이 필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안에 들어있는 종이 도안을 잘라주세요. 자, 도안을 보시면 이 도안으로 재단해야 될 펠트지 수량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제일 큰 사각은 필통 겉면이 되는 걸로 1장, 옆면 2장, 그리고 지퍼 끝부분은 4장 이렇게 재단을 해주시면 돼요. 원단 위에 필통 도안을 올려놓고 재단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노란색 원단은 필통 겉면 1장하고 이 작은 요 무늬로 4장을 재단을 해 주셔야 돼요. 요 사이즈를 감안을 하셔서 배치를 해 주시면 되고요. 접혀서 배송이 되기 때문에 여기 접혀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필통의 바닥 쪽으로 가도록 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 B 부분이 필통의 바닥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정도 놓고 이렇게 1장 재단을 하고 작은 도안으로 4개를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재단을 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단을 하시는 방법은 원단 위에 도안을 이렇게 올려 놓고요. 자, 손으로 누르신 다음에 이 테두리 선을 따라서 선을 먼저 그려 주세요. 도안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잡아 주시고요. 자, 이렇게 그려서 이 선을 따라서 재단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퍼 끝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4장을 같이 그려주시면 돼요. 노란색 원단으로 재단할 부분을 표시를 다 해주시고 표시한 선을 따라서 가위로 원단을 잘라주세요. 연두색 원단도 2장을 재단을 해주세요. 재단이 모두 됐고요. 이제 바느질을 해보도록 할까요? 상품 안에 2가지 실이 들어있는데요. 흰색 실은 와펜을 바느질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겉면 원단과 같은 색깔의 실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십자수 실은 6가닥으로 되어 있는데요. 십자수 실을 1가닥씩 빼서 바느질을 하시면 되고요. 십자수 실의 가운데 부분에 6가닥의 실을 살살 펴주시면 이렇게 6가닥의 실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1가닥을 빼내시면 되는데요. 그냥 빼내시면 갈수록 이렇게 실이 꼬여요. 자, 그래서 실을 1가닥 빼서 엄지손가락을 넣어서 살살 오른쪽부터 살살 분리시켜 주세요. 천천히 하시면 되거든요. 살살 실을 당겨서 자, 이렇게 분리시켜 주시고 반대쪽 이렇게 살짝
천천히 당기셔야지 꼬여있는 실이 풀려요. 자, 이렇게 실을 분리시키셔서 실을 바늘에 끼워서 양쪽 끝부분을 같이 잡아주시면 두 줄이 되죠. 이렇게 두 줄이 되도록 해서 바느질을 해주시면 돼요. 겉면과 같은 색깔의 실도 두 줄로 바느질 하시면 됩니다. 바탕 원단에 위에 얹어지는 원단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 얹어지는 원단에 둘레를 바느질하는 게 감침질인데요. 자, 시작할 때는 위에 얹어지는 원단 뒤쪽에서 바늘을 앞쪽으로 뺍니다. 그리고 매듭은 안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매듭을 숨겨 주실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나와 있는 실에 바로 옆으로 바늘이 들어가서 바탕 원단으로만 바늘이 들어가죠. 그런 다음에 바늘을 사선으로 넣어서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실을 당겨주시면 이렇게 옆으로 하나 실 모양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바탕 원단으로 바늘을 넣어서 아래로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바느질 해주시는 게 감침질인데요. 바늘을 사선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실에서 사선으로 바탕 원단으로 들어가서 바로 옆으로 이렇게 바늘을 빼주셔도 되거든요. 그러면 밖에서 보이는 모양이 달라지겠죠. 이 위에 부분은 직선으로 보이는데 밑에 부분은 사선으로 이렇게 보이도록 감침질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감침질이고요. 버튼홀 스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홀 스티치는 두 원단의 끝부분을 바느질 해주는데요. 먼저 시작하는 방법은 가운데서 앞쪽으로 바늘을 빼세요. 자, 그런 다음에 뒤쪽에서 가운데로 바늘을 빼서 실을 당겨 주시면 실이 두 원단 가운데 위치하도록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느질은 앞에서 뒤로 바늘을 넣은 다음에 두 원단이 같이 들어갔죠? 실을 이렇게 바늘에 한번 걸어서 당겨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버튼홀 스티치고요. 버튼홀 스티치를 하다가 이 원단 사이에 다른 원단을 이렇게 넣어서 바느질을 하고 싶다. 그러면 바늘을 앞에서 뒤로 넣죠. 그러면 두 개의 원단하고 끼워져 있는 원단하고 같이 바늘이 통과가 돼요. 그 상태에서 바늘을 당겨 주시고요. 앞쪽에 실을 조금만 남겨 두신 다음에 뒤쪽에서 바늘을 앞으로 뺄 때는 바탕 원단이 아니라 중간에 들어간 원단으로만 바늘을 이렇게 빼주시는 거예요. 자, 이 초록색 원단으로만 바늘이 나왔죠? 그런 다음에 앞에 남아있는 실을 바늘을 이렇게 통과시켜서 실을 이렇게 쫙 당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앞부분에는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바느질선이 나오고 뒤쪽에서는 아까 했던 감침질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바느질선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해볼까요? 바늘을 앞에서 뒤로 넣으시고요. 실을 완전히 당기지 마시고 조금 남겨두신 상태에서 뒤쪽에서는 끼워져 있는 원단으로만 바늘을 통과시켜서 앞에 남아있는 실을 걸어서 당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바느질하는 게 끼워받기예요. 필통 원단을 도안의 윗부분을 잘 맞추셔서 놓고 상품 안에 들어있는 이 고양이 와펜을 필통의 겉면에 바느질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위치는 끝에서 1cm 정도 아래에 위치가 되도록 이렇게 배치를 먼저 해보시는 거예요. 양쪽 좌우에
여백을 조금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고양이 와펜을 바느질 해볼 건데요. 두 개 중에 하나만 먼저 바느질을 해볼 거예요. 고양이 와펜은 요 테두리 선을 따라서 그대로 감침질을 해주시면 되고요. 원단과 고양이 와펜을 잡고 바느질을 하시는데 시작 위치는 어디에서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잡기 편한 위치에서 하시면 되고요. 자, 고양이 원단 뒤쪽에서 앞쪽으로 바늘을 빼시고요. 이렇게 매듭은 뒤쪽으로 숨겨주시면 돼요. 와펜에 여기 바느질 선을 따라서 바느질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촘촘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두세 개마다 하나씩 바느질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을 뺐죠. 그런 다음에 바탕 원단으로 바늘을 넣어서 고양이 와펜 위로 바늘을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흰색 실로 했기 때문에 거의 표시가 나지 않는데요. 실을 당겨 주시면서 이렇게 위치를 맞춰 주시면 돼요. 다시 나와 있는 실 옆으로 바늘을 넣어서 고양이 와펜 위로 바늘을 빼주세요. 이 바탕 원단이 두껍기 때문에 바느질 하실 때 이게 뒷면으로 이렇게 빼서 앞쪽으로 다시 나와도 되고요. 자, 뒷면에서 보면 이렇게 바느질 땀이 생기죠. 조금 익숙해지시면 바늘을 이렇게 꼭 빼지 않으셔도 바탕 원단의 절반 정도만 들어가서 앞쪽으로 바로 빼는 이렇게 바느질 하셔도 돼요. 그러면 뒷면에서는 바느질 자국이 남지 않거든요. 여기 지금 2땀 정도 했는데 바느질 자국이 없죠? 이런 식으로 바느질 해주셔도 돼요.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게 힘드시면 뒤쪽으로 바늘을 넣었다가 빼시고 다시 앞으로 이렇게 바느질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고양이 와펜의 둘레를 모두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곡선 부분도 똑같이 그대로 따라서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원단을 살짝씩 돌려가면서 바느질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매듭을 지으실 때 실을 잡고 바늘을 통과시켜서 그러면 여기 꼬임이 여기 생기죠. 이 꼬임을 바늘과 이 실을 같이 잡고 이렇게 내려주시면 여기 꼬임이 이 바탕 원단에 딱 맞대어지도록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엄지손가락으로 여기를 딱 잡고 이 꼬임의 위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잡고 실을 이렇게 당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바탕 원단과 매듭이 딱 밀착되게 하실 수 있어요. 한 번 더 할까요? 바늘을 실에 한번 걸어서 당기면 꼬임이 생기죠. 이 꼬임을 그대로 아래로 당겨서 바탕 원단에 밀착시킨 다음에 여기를 잡고요. 이렇게 당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매듭이 생겼는데 여기에서 실을 바짝 잘라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매듭 요 옆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바탕 원단 안쪽으로 바늘을 이렇게 빼서 당겨 주시면 바탕 원단에 완전 밀착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실을 잘라 주시면 더 깔끔하게 바느질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나머지 와펜도 똑같은 방법으로 바느질 해주시면 됩니다. 자, 겉면에 고양이 와펜 2개가 바느질이 되었어요. 고양이 와펜은 이렇게 2개를 같이 바느질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위치를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서 바느질 해주셔도 되겠죠. 자, 이제 지퍼 끝장식을 바느질 해줄 건데요. 지퍼 끝장식은 버튼홀 스티치와 끼워받기로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자, 이 2개의 끝장식 안에 지퍼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바느질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먼저 버튼홀 스티치 시작하는 방법대로 가운데서 바늘을 앞으로 빼시고요. 매듭을 안쪽으로 넣어주고 뒤쪽에서 가운데로 바늘을 이렇게 빼주시면 되죠. 그런 다음에 지퍼를 2 원단 사이에 끼워 넣어 주시고요. 자, 이제부터는 끼워받기로 바느질을 하시면 돼요. 자, 바늘을 앞에서 뒤로 넣으시고요. 그러면 바탕 원단하고 지퍼까지 같이 바느질이 되죠. 실을 조금 남겨진 상태에서 뒤쪽에서는 지퍼만 바늘을 앞쪽으로 빼셔서 앞에 남아있는 실을 걸어서 당겨주시면 돼요. 지퍼가 끝나는 부분까지 똑같이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바느질 하실 때 바늘땀의 요 길이는 원단 끝에서 한 2mm 정도 되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바늘땀의 간격은 한 3mm에서 4mm 정도 되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실은 가능하면 바짝 당겨 주시면 됩니다. 여기 지퍼가 맞물리는 부분은 바늘이 잘 들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맞물리는 부분을 피해서 바느질을 해주시면 돼요. 지퍼 끝부분까지 끼워받기를 다 해줬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버튼홀 스티치로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바늘을 앞에서 뒤로 넣고 실을 걸어서 당겨주시는 거예요. 바늘을 앞에서 뒤로 넣고 실을 걸어서 당겨주시면 돼요. 자, 둘레를 모두 버튼홀 스티치로 바느질을 했어요. 매듭을 지으실 때는
자, 이 상태 그대로 매듭을 지어 주시면 되고요. 이 매듭이 두 원단 사이 가운데 부분에 있는데요. 바늘을 두 원단 사이로 이렇게 밀어 넣어서 앞쪽이나 뒤쪽이나 편하신 쪽으로 당겨서 실을 쫙 당겨 주시면 매듭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 끝부분에 완전 밀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매듭을 잘라 주시면 됩니다. 지퍼의 한쪽 부분 바느질이 됐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바느질 해주세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 바느질 해주시면 되는데요. 지퍼를 살짝 열어주신 다음에 이 끝부분을 이렇게 맞춰서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안쪽에다가 이렇게 놓고 끼워받기로 바느질 하시면 되거든요. 지퍼의 양쪽 끝부분이 바느질이 다 되었습니다. 자, 지퍼 위에 필통 겉면을 올려놓고요. 지퍼와 겉면을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바느질할 부분을 먼저 시침핀으로 고정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퍼와 겉면은 박음질이나 반박음질로 바느질을 하시면 되고요. 위치를 잡은 상태에서 바느질을 시작을 해 볼 건데요. 바늘을 원단 뒤쪽에서 앞쪽으로 빼주세요. 이렇게 매듭은 안쪽으로 넣어 주시면 되고요. 시작 위치에서 뒤로 한 땀 가서 앞으로 실을 단단히 당겨 주시고요. 뒤쪽으로 가서 앞쪽으로, 뒤로 한 땀 가서 앞으로 바늘을 빼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뒤로 여기 조금만 갔죠. 이렇게 하는 게 반박음질이고요. 그 전 땀의 끝부분으로 바늘을 넣어주시면 박음질이 돼요. 실이 짧아져서 연결을 해 볼 건데요. 자, 이제 뒤쪽으로 바늘을 빼서 지퍼와 원단 사이에서 매듭을 지어 주시는 게 좋고요. 자,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매듭 옆쪽에서 바늘을 넣어서 매듭이 원단하고 딱 밀착되도록 해주시면 더 깔끔하게 바느질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실을 잘라 주시면 돼요. 다시 실을 연결하셔서 끝까지 바느질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매듭은 지퍼와 필통 사이로 바늘을 빼서
이 상태에서 매듭을 지어 주시면 됩니다. 지퍼 한쪽 부분 바느질이 다 됐는데요. 반대쪽도 지퍼에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그런데 반대쪽을 바느질 할 때는 지퍼를 열고 바느질을 해줄 거기 때문에 바느질 하실 때 이 양쪽 끝부분에 위치를 조금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 끝부분을 살짝 표시를 해주시고요. 반대쪽 끝부분도 살짝 표시를 해서 지퍼를 열고, 자, 여기 위치에 맞춰서 시침핀을 고정을 해주시고, 이 위치가 틀어지면 나중에 완성을 했을 때 필통이 삐뚤어질 수 있거든요. 자, 한번 닫아 볼까요? 양쪽의 위치가 맞는지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바느질을 해주시면 돼요. 똑같이 박음질이나 반박음질로 바느질 해주시면 됩니다. 필통의 겉면이 바느질이 다 되었죠. 이제 옆부분 바느질을 해줘야 되는데요. 옆부분을 바느질 해주실 때는 옆면에 도안에서 양쪽 모서리 부분이 A고 가운데 부분이 B 위치가 있어요. 중심 위치, 여기 위치를 좀 표시를 해주시고요. 양쪽 다 겉면에서도 원단에 도안을 올려놓고 A 위치를 표시를 해주시고요. 양쪽 다 자, 이렇게 A 위치를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B 위치는 겉면 원단의 가운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위치를 찾아서 여기가 B가 돼요. 반대쪽도 여기가 B가 됩니다. 지워지는 공예용 펜이 아니시면 겉쪽에서 보이지 않도록 살짝만 표가 나도록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이 옆면을 바느질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옆면은 이 도안에서 A가 양쪽의 모서리 부분이었죠. 그러면 자, 여기 A 위치를 맞춰서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B, 여기 옆면의 중앙이 B죠. 그리고 겉면 원단의 중앙의 B도 자, 이렇게 맞춰서 시침핀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고, 반대쪽 A도 똑같이 옆면에 A와 맞춘 다음에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주시고, 이 둘레를 버튼홀 스티치로 바느질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 지퍼 끝장씩 바느질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위치를 먼저 잡아 주시고요. 바느질할 부분을 잡고 버튼홀 스티치 시작하는 부분 가운데에서 바늘을 앞으로 빼서 매듭을 안쪽으로 숨겨 주시고요. 그리고 뒤쪽에서 가운데로 바늘을 빼서 실을 당겨 주시면 시작하는 부분이 됐죠. 그리고 버튼홀 스티치로 둘레를 쭉 바느질 하시면 되는데, 지금 표시한 위치를 시침핀을 그대로 두고 바느질 하시면 돼요.
바늘을 앞에서 뒤로 넣고 실을 걸어서 당겨주세요. 중간중간에 원단을 맞춰가면서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앞에서 뒤로 넣고 실을 감아서 당겨주세요. 자, 이렇게 바느질이 됩니다. 원단의 끝과 끝을 맞춘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대로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가운데 비 위치가 됐죠? 스친핀을 빼고 위치에 맞춰서 바느질을 다시 계속 해주시면 돼요. 자, 이 부분 바느질을 다 했죠? 그리고 매듭을 지어 주시고요. 매듭을 지은 다음에 또 원단 사이로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당기면 매듭을 안쪽으로 쏙 숨겨 주실 수가 있어요. 한쪽 옆면 바느질이 됐고요. 반대쪽 옆면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 표시되어 있는 A와 B 위치에 맞춰서 자, 시침핀으로 고정을 한 다음에 똑같이 버튼홀 스티치로 바느질 해주세요. 자, 옆쪽 부분 바느질이 다 되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듭을 지어 주시고요. 매듭 가장 가까이 원단과 원단 사이로 바늘을 넣어서 당겨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양쪽 옆부분 바느질이 다 되었어요. 지퍼가 이렇게 열고 닫히게 되고요. 넉넉한 사이즈의 고양이 필통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펠트 친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